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훌쩍 넘었지만 기상 상황 탓에 실종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일부 언론들은 벌써부터 사망자 보험금 규모에 대한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 그야말로 환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언론들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진 바 없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디 좀 하루 사이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지금 워낙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터라 유속도 워낙 세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실종자 수색에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유속이 빨라서 수색 난항, 강경화 장관 급파 기사들 나와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즉각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파견한 데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젯밤에 직접 현장 대응을 위해서 헝가리로 출발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지 공간과 생존자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어제 그 사고가 뒤에서 이제 크루즈선이 들이받고 두 차례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불과 7초 만에 배가 완전 뒤집혀서 사람들이 다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에 이 생존자들은 구명조끼를 아예 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워낙 어디에 있구나를 알고 있었어도 그걸 미리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가 또 워낙 순식간에 발생한 터라 뒤늦게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생존자분들 7분 생존자가 계신데 떠내려온 물통이나 튜브 잡고 겨우겨우 버티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목숨을 구한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갑판에 있다가 막 이렇게 떨어졌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거센 물살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도 잠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예고된 인재였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어제 전해드렸듯 70년이 된 그 노후한 배였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 이미 다녀오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 굉장히 유명한 관광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노후한 배가 지금 움직이는 게 가능한 건가 이런 얘기들 농담 삼아서 야 이건 언제 가라앉아도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배다 이런 류의 얘기를 농담처럼 이렇게 많이들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이 강에 좁은 강에 이번에 유람선 말고 뒤에서 박은 배가 크루즈잖아요. 그렇게 큰 크루즈 같은 그런 배들이 다니고 거기에 작은 유람선들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뒤엉켜서 동시에 운항을 하다 보니 이전에도 이렇게 아찔한 이 사고들이 아찔한 순간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이번만큼 완전 이렇게 큰 참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만은 이전에도 종종 아찔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지에서도 야 저러다가 진짜 큰 사고 한번 나야 정신 차린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분명히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또 인기 많은 관광 상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던 것 아닐까. 그러한 안전 불감증이 결국은 이번 참사를 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사고에서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그동안 야간 유람선을 타왔는데 현지에서 사고 대응 체계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들 받았다고 해요. 그 현지에서. 심지어 그 뒤에서 유람선을 받은 그 가해 크루즈선 있잖아요. 가해 선박. 심지어 사고를 내놓고도 뻔히 자기들이 들이받아서 사람들이 바로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구호하기는커녕 그냥 계속 가던 방향으로 그냥 배가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크루즈선만 곧장 그때 바로 멈춰서 구호를 했으면
구조대도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배에 빠지자마자, 배에서 물에 빠지자마자 강한 유속 때문에 막 이렇게 이리저리 흘러갔을 텐데, 그 전에 바로 그 박은 크루즈선이 곧장 사람들을 구조를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생존자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뭐 19분 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큽니다. 현재 지금 이 헝가리 경찰이요, 유람선 추돌한 크루즈 선장을 체포한 상태라고 하는데, 뭐 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추돌을 하게 됐고, 충돌을 하게 됐고, 또 왜 그들을 구조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지 관련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잠수부가 투입이 돼서 선체 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실존자들이 있는지 내부 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0여 분 정도가 갑판 위에 있었고, 한 10여 분 정도가 이 선체에 계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특히 이제 배가 뒤집혀 버렸을 때 순식간에 뒤집혀 버렸기 때문에 이 갑판에 있었던 사람들, 떨어져 나온 분들도 그렇지만 이 안에 있었던 분들은 배에서 빠져나오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잠수부들이 투입이 돼서 내부 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 부디 실종자분들이 오늘은 어제하고 하루 동안은 한 명도 그 수치가 변화가 없었거든요. 부디 실종자들이 좀 찾아낼 수 있게 좀 상황이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 워낙 유속이 세고 강물도 많이 불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혹여라도 지금 실종자들이 더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인근 주변국들에도 협조를 구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정말 이게 좀 더 늦어지면 정말 이 가족들 애타는 거며 이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또 세월호 참사를 너무 겪어봤기 때문에 부디 가족의 품으로 실종자 전원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들 힘을 써주셨으면, 현지에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는 이런 참사에 정말 무슨 철없는 어린애도 아니고 일부 언론들이 정말 개념 없는 기사들을 내놓으면서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공분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어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 보험금 최대 1억 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침몰한 유람선을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의 보험금 규모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여행자 보험금이 1억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가? 그 기사가? 지금 아직 실종자들이 구해지지도 않았는데? 근데 해당 기사가 SNS에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기사 제목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처벌 배상은 헝가리에서 진행, 여행사도 책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수정하긴 했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여전히 뭐 마찬가지더라고요. 중앙일보. 헝가리 선박회사가 배상 책임, 참 좋은 여행사는 60억 보험 가입. 또 어제 그렇게 해서 욕을 먹어놓고도 뭐 보험금 1억 원 이런 얘기로 그렇게 욕을 먹어놓고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또 여행사가 60억 보험 가입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굳이 보험금 가입 액수를 이렇게 굳이 명시를 해놓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뭐 이 기사에서는 선박회사 간 과실 비율, 한국인 인수율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그리고 국내 여행사와 선박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전망 등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시급한 기사였을까? 일단 뭐 중앙일보 보도대로 유람선 선장이나 선원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뭐 헝가리 수사기관의 몫이고요. 중앙일보는 한국인 인솔자와 여행사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
뭐 국내 여행사가 해외 선박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낸 상대 선박 회사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불편함 없이 처리하겠다. 60억 정도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라는 여행사 측 입장을 전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과실 정도를 엄밀히 따져 배상액을 줄이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탑승객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급이 된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읽고 싶은 기사예요 지금? 이걸 궁금해하나요? 아니 어쨌든 기자들이 기사를 고를 때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써야겠다고 할 때 독자들이 읽고 싶어하는 기사를 쓰게 마련인데 이게 궁금한가요? 이건 누가 궁금해할까 대체? 이 같은 기사의 댓글에는 아냐 다를까 많은 분들이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험은 실종자가 사망인지 부상인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논할 이야기 아니냐. 가이드 역시 사고를 당한 상태인데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는 하고 있다. 실종자가 무려 19명이다. 아직 생사도 모르는데 돈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뿐만이 아니라 뉴스원, 파이낸셜 뉴스 등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이라는 마찬가지 중앙일보 기사를 거의 비슷하게 쓴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고요. 동아일보는 이 뉴스원의 이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그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세월호 참사 그때 당시에 바로 당일에 많은 매체들이 희생자 보험료 기사를 쏟아내서 빈축을 샀던 바 있습니다. 그때 그걸 지켜본 국민들이 완전 그렇게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에 정말 분노를 금치 못했던 분들이 참 많으셨고, 그래서 그 기레기라는 얘기가 이건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5년이나 하려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정말 한치도 그때 그 시절과 달라지지 않았구나,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물론 글쎄요, 언론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방면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접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테고요. 이런 과정에서 뭐 사고 선박의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보고 했을 수 있는데, 그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사고 수습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아까 많은 분들이 그러셨지만 실종자들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틀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액수부터 적고 보는 건 대체 무슨 사고에서, 어떤 사고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사람 생명이 지금 보험금이 1억이냐 몇 억이냐 이걸로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어떻게든 지금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그런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역시나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굳이 이런 기사를 썼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기사를 누가 써왔어도 이걸 데스크가 또 그대로 그걸 좋다고 올려보내주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지 이런 것도 진짜 좀 한멸이 느껴지고, 이런 기사를 쓰면서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스스로가 기레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쪼록 좀 이런 매체의 기사들이 실종자 가족분들의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또 상처를 받고 분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기사를 더는 보지 않도록 관련 기사가 또 눈에 띄면 많은 분들이 좀 항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이 실종자 수색에서는 좀 진전이 꼭 있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좀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제 그 해외 관광객들의 안전 대책도 너무나도 필요하다. 중요하게 이제 마련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외 관광객들의 수는 갈수록 매 급증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는 이걸 이제 그 외국에만 맡겨놓고 있을 수가 없다. 분명히 지금 여행사들이 또 워낙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행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지도도 정부 차원에서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 역시도 현장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부디 정말 그 실종자 분들의 소식이 오늘은 좀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저 발칙한 뉴스 진행하고 있는 동안 이 뉴스가 떠서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소식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뉴스인데요. MB 접견 늘리고 교회 가게 해달라 라며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했더라 라는 황당한 기사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장로라고 들었는데, 그죠? 장로? 황교안 대표도 장로, 네, 뭐 어쨌든 장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교회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면서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뭐 비난을 자초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주 놀러 오셨나봐, 놀러 나오셨나봐. 응?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서울고법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소망교회, 이분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던, 계속해서 다니시던 소망교회에 가거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통령 사무실에 일주일에 2회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해달라고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여기 지금 대통령 사무실 있잖아요. 이것도 여전히 세금으로 지금 내고 있나요? 원래 그 대통령 사무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대통령 사무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원래는 국민 세금으로 이걸 계속해서 부담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세며 이런 것들요. 여전히 그런가요? 그것도 궁금하네. 지금 어차피 안 가는 거면 못 가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미 피의자신데 지금 그죠? 이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여기 가고 싶다고, 교회도 가고 싶고 대통령 사무실에도 들르고 싶다고 외출을 허가해달라고 그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MB 변호인은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했다고 이제 확인을 하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지난달 8일에 끝났고 이병무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피고인 측에서 접촉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은 거의 다 끝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접견 대상자를 넓혀달라는,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고 싶다고 취지 요청도 했다고요. 이 전 대통령은 하루 3-4명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루 3-4명을 글쎄 뭐 외부 활동을 뭐 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루 3-4명씩 약속을 잡고 만나기는 보통 다시 정치하시려나 봐요.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옥중 출마 뭐 하시려고 그러나? 나중에 3-4명씩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루 3-4명은 너무 많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뭘 그렇게 만날 사람이 많아서. 근데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직계혈족,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무죄 석방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당연히 그러는 게 맞고, 그것도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한 거잖아요. 그 건강이 뭐 탈모 그런 거였지만 어찌됐건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서요. 근데 MB 변호인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하루 5명까지는 일반 면회가 됐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정말 뻔뻔하기로 말할 수가 없죠.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보석 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지만 접견 제한은 변경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외출 제한은 안 되고 접견 제한, 사람을 조금 더 만나는 부분 이런 건 그래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으니 검찰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말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교회 가고 싶다고 하시거나 뭐 이렇게 밖에 나다니시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외출 제한은 변경 못한다라고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사람 조금 더 만나는 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검찰에서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분은 거의 뭐 누가 보면 이미 죄값 다 치르고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무죄 석방된 줄 알겠어요.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 건강상의 이유 들면서 보석해달라고, 그걸 또 보석을 해준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마치 무죄 석방이라도 되냐 지금 아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나 교회도 가고 싶다 뭐도 하고 싶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죠. 정말 이미 본인이 그 보석을 허가받은 것만으로도 자기가 무죄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보석을 왜 줘가지고 왜 줬어 왜 심지어 더 웃긴 건요, 그러면서 자기 보석 그렇게 더 해달라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난 걸 두고 왜 나보다 쟤는 더 저렇게 많이 풀어주냐 라고 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달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도 김경수 지사처럼 해달라고. 진짜 아니 김경수 지사는요, 아니 사실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징역형을 받은 것도 사실 난리였지만요, 그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걸 가지고 2년형? 이게 말이 돼? 라는 반응들이었고, 실제로 그 판사가 아시다시피 그 사법농단의 피의자였던 판사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뭐 그랬던 상황이지만 어쨌건 그렇다 하더라도 김경수 지사는 징역 2년형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무려 징역 15년. 15년! 지금 뭐 징역만으로 따져도 7배가 넘어요. 근데 뭐 법 앞에서 평등하다며 자기가 지금 징역 2년형 받은 김경수 지사와 똑같이 보석으로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해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와, 진짜.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요, 피고인이 징역 10년이 넘는 형이거나 금고형일 경우, 그런 징역형이나 금고형일 경우에는 판사가 아예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15년인데 뭘 해줘가지고 그냥 완전 막 감옥에 있을 때는 아시죠? 그 건강 그렇게 안 좋다고, 막 너무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원래는 튼튼하시던 분이 막 맨날 테니스 치고 막 뭐 수트핏 자랑하고 그 연세에 비해서 너무 건강한 모습을 그렇게 정정하게 보여주시던 분이 갑자기 막 연약한 척하면서 막 벽 짚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막 이러고, 기억하시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분 갑자기 왜 이러시나. 완전 정말 그 연약한 척 쇼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참 공분이 컸죠. 이 보석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건강상 어쩌고 하면서 보석을 받아서 나가시더니 이제 뭐 아예 이미 그 무죄 석방된 것 마냥 교회를 보내달라고, 친구들 좀 더 만나겠다고, 사무실도 나가겠다고, 아주 그냥 일반인이라도 된 듯,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듯 난리가 났어요. 아주. 조만간 그냥 테니스도 치게 달라고 그러겠어? 내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 치게 달라고 뭐 그러실 기세네 아주.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님 제발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네, 지금 무죄 석방 아니시고요. 네, 징역 15년형 선고받은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죠? 어떻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거듭해서 들고요. 이러니까 얼른 빨리 재판 언제 해요? 언제 하는 거야 2심? 얼른 빨리 해서 안으로
다시 그 있어야 할 곳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얼른 좀 보내드려야 그것이 전 국민의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 교회 보내줘. 친구도 만나게 해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분노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얼른 재판 퀴클리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빨리빨리의 나라잖아요. 재판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얘기 들어야 되니 우리가? 네, 아무튼 그렇고요. 얼른 2심이며 최종심까지 빨리빨리 판결이 나기를 간절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진짜 아무튼 참 여러 방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뻔뻔함은 정말 이 시대 최고인 것 같다. 킹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두 가지 소식으로만 준비를 해봤는데 어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번 한 주도 발칙한 뉴스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주 말에 주 후반 때 또 안타까운 소식을 같이 접하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주말 동안은 부디 좀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날씨 갑자기 더워져서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비타민C 많이 드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1시 반에 다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바칙한 뉴스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